반갑습니다. 형사법 수험 전문가 박용두입니다. 자, 오늘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강의 예수 영상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박수! 자, 형사소송법 입문 강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경찰, 검찰, 교정, 법원, 보호, 성진,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과라든가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로스쿨의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는 언론에서 상당히 우리 소송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뭐 구속이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자, 이런 용어들. 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말이죠. 자, 앞으로 총 8회 회당 10분 내지 20분 강의로 소송법 전반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는 실강이나 인강 수험생들은 사전에 이 입문 강의 또는 이 예습 영상을 반드시 수강하고 오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본 이론 강의 수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수험생이나 아니면 뭐 법학과라든가 경찰행정학과, 로스쿨 수험생들도 활용한다면 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형사소송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형사소송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형사소송법이란 여기 형사소송법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뭐냐? 자, 형사소송법은 여기 밑에 내려와 보시면 자, 형법이 나오죠. 형법을 해석 적용 실현하는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법이라는 게 그러면 뭔지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형법이 나오잖아요. 형법은 자,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형법이에요. 범죄.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가 되는지.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범죄가 되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죄값 있죠, 죄값. 이것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형벌. 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형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살인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살인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했을 때 살인죄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죄값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법에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사람이 죽었다 해서 전부 다 살인죄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확실하다면 바로 수사로 넘어가면 되지만 잘 모르겠다 하면 경찰서 내부적인 조사 활동인 내사를 먼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죄 맞다라고 판단하면 누가 왜 범죄를 범했는지 밝히는 일련의 과정인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수사를 통해서 이게 범죄, 살인죄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리고 갑이라는 자가 만약에 범죄를 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자, 검사는 하소연을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기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개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공개재판, 줄여서 공판이요. 죄값이 정해지면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어떤 절차, 이 절차를 규정한 법이 바로 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자, 소송법.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각 단계가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된 자 있잖아요. 대상이 된 자의 이름이 바뀝니다. 물론 그 이름도 바뀌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한이 확연히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내사를 받고 있는 자를 당할 필요를 써서 자, 여기 피내사자라고 부릅니다. 자, 피내사자 나오죠. 피내사자. 그리고 이제 수사로 넘어가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의심을 당하고 있다 해서 피의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 의해서, 자, 검사에 의해서 고함을 당했다고 해서 이것을 피고인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형이 죄값이 정해지고 이거 집행을 할 때 그 형벌을 받을 수를 써서 받고 있는 자라고 해서 수형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각 단계들마다 이름이 바뀌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되셨습니까? 자,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형법을 해석 적용 실현하는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자, 그 절차는 지금 여기 쭉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쭉 과정이요. 자, 이것을 우리 소송법에서 다룬다. 아시겠죠? 지금 이게 뭔가 앞에 뭐 이상한 게 막 뜨고 하죠. 다음 주부터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아주 성능 좋은 노트북을 하나 장만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훨씬 더 아주 스무스하게 제가 강의가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금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시간 라이브 영상도 여러분 자주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 밴드에다가 공지를 할 테니까 반드시 밴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잡으셨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형사소송법 절차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보통 이 내사라는 부분은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수사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수사부터. 그래서 이 수사부터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잠깐 몇 가지 용어를 여러분 한번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용어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봐. 먼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 보면 재판 및 불복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재판이라는 것이 뭐냐? 이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 법관의 의사표시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법관이 하는 법률행위적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렵잖아요. 법원 법관이 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법원 법관이 하는 의사표시, 즉 재판의 종류에 이렇게 판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10분, 20분 사이에서 여러분 세밀한 모든 내용을, 형사 절차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 윤곽 잡고 의문을 가지고 알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 여러분 임하시면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재판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판결과 결정이란 재판은 자, 여기 자, 판결, 결정이란 재판은 법원의 재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두 변론 O라고 되어 있고 구두 변론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는 용어 나왔죠. 구두라는 말, 그리고 변론이란 말. 우리 일반 생활에서 별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 구두라는 것은 말이고요. 그리고 변론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대한 입증까지 이렇게 반영된, 포함된 이런 활동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구두변론, 누구의 구두변론이냐면 검사나 피고인의 구두변론을 통해서 하는 법원의 재판을 판결이라고 하고요.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검사, 피고인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법원의 의사표시가 결정이다. 법원의 재판이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이란 재판은 법관의 재판이라고 되어 있죠. 법관. 자,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검사, 피고인 이야기 듣지 않고도 법관이 하는 의사표시. 자, 만약에 여러분, 자, A 법관, B 법관, C 법관,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자, 이것을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재판한다 할 때, 그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이곳을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법원의 개념도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자, 이것을 합의부라고 하는데요. 합의부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 법원의 구성원 1인을 법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관의 재판을 명령이라 한다. 우리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분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하시면 돼요. 됐죠? 분들이 조금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갈 거예요. 이 소송 조건이라는 것,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빗대어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 헤비급이 있고 미들급, 플라이급 뭐 이런 게 급이 있잖아요. 그죠? 체중에 따라서 이렇게 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복싱 경기를 진행할 때 이 개체량이라 하는 거잖아요. 이 체중, 이 함량 미달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쵸? 이 복싱이란 경기도 다투기 위한, 경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개체량을 통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이 다투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경기를 하기 위한 조건. 재판이란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라는 것도 우리 유무죄를 다투는 하나의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검사하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것. 심판자는 법원이 되겠죠. 선수는 검사하고 피고인이 될 겁니다. 이들의 다툼, 이 다툼을 보고 심판자인 법원이 심판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경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그리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소송 조건요. 이 소는 기소, 소는 하소연할 때 소자입니다. 하소연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고, 검사, 피고인이 다투기 위한 조건. 송이라는 것은 다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툴 송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기 위한 조건, 다투기 위한 그 조건. 마치 복싱 경기의 개체량 통과와 같은 이런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면 자, 실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 실체는
유죄, 무죄의 줄임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체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실체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만약에 수송 조건이 불구비다. 구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비가 되지 않으면 형식 재판이라는 것으로 재판을 끝을 냅니다. 형식 재판이요. 됐죠?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 법관의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식이란 말이 붙었죠? 형식 재판. 형식 재판에는 다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 연서 판결. 자, 이것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먼저 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수송법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에 강의할 때 이해를 하라고 하지 암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암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딱 두 군데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해도 하기 전에 제가 암기를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공소기각 결정. 여기 치사경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노트북을 바꿀 거예요. 치사경범 이렇게요. 암기를 하고 보세요. 뭐 치사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자, 이렇게. 그다음 제법 다중 고쳐. 제법 많은 중생을 고쳤어. 이렇게. 제가 수송법 이런 뭐 못하는 수험생들 많이 고쳤거든요. 제법 다중 고쳐. 이렇게. 자, 관할 위반 판결. 관할 위반. 이거는 암기하기 아주 쉽죠. 연서 판결. 우리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됐죠. 사시 폐지 확정 이렇게. 자, 이 내용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궁금증만 가지셔도 제 목표는 달성된 거예요. 이 입문 강의, 예습 강의의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치사경범, 도대체 이게 뭐냐? 소송 조건이 불구비면 형식재판이라고 했는데 형식재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종류, 뭐 치사경범이면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재판을 하고 제법 다중고처 이런 것은 뭐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관할 위반 판결을 하고 사시 폐지 확정, 연소 판결을 한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두 문자라고 해서 그 공통된 글자,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를 따놔가지고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만든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 강의가 쭉 진행되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런데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되면은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다시 원점을 오셔서 이런 복싱 경기를 할 때 개체량이 통과되어야만 본격적으로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재판이라는 것도 다투기 위한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유무죄를 본격적으로 다투어서 또 여기 무죄 판결, 유죄 판결이란 실체에 관한 재판이 들어진다는 것. 그런데 다투기 위한 검사 피고인이 다투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것이 소송 조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소송 조건이 만약에 구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각각의 이런 형식 재판으로 사건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자, 여기 검사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검사는 정상적으로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기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뭐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검사 피고인 이야기 듣고 재판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재판의 모습이고요. 우리 약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약식 절차를 진행해서 약식 재판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내준 각종의 서류를 검토해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검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약식 재판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아주 경미한 범죄가 있다. 만약에 너무너무 경미하다. 아주 경미하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적결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결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 적결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재판들이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재판에 대해서 즉 약식 재판 또는 적결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정상적인 재판 있죠. 이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재판을 청구를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용어들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만 여러분이 가지시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입문, 자 마지막으로 이 증거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증거 재판 들어보셨죠?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 법원에서 이제 재판할 때 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요. 그래 증거를 조사하는 거죠. 뭐 증거에는 뭐가 있냐면 목격자 같은 사람 증거도 있고요. 각종의 어떤 뭐 서류, 이 서류 안에 피고인의 어떤 범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서류들, 이게 서류 증거라고 하고요. 범행에 사용한 어떤 범행 도구들, 이게 물건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증거를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여기 기소, 이 기소 전 여기가 어떤 단계죠? 예, 수사 단계죠. 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수사라는 것은 범죄 밝히고 증거 확보하고 범인 잡는 일련의 활동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데 때로는 이제 앞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사람 증거도 그리고 서류 증거도 물건 증거도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집한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가 만약에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서의 자격 요건이 없겠죠. 그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수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위수정 많이 지워졌다. 그죠? 자, 노트북 바꾼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이런 것을 위수정 배제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자백이란 증거 있죠. 예, 자백이란 증거는요. 자백이란 증거는 임의로 한 자백일 때 증거로 쓰거든요. 그 임의로 한 자백인가, 자발적으로 한 자백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고문을 통해서 얻어낸 자백이라면 이건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백 배제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법칙이라고 있죠. 전문법칙. 이 전문법칙은 뭐냐면 뭐 전해들은 증거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뭔가 경험자로부터 범죄를 경험한 경험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증거를 하는데요. 이런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해들은 것도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311부터 318조에 있습니다. 316조에 있어요. 316조에.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런 것을 증거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이제 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기소 전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는 증거를 조사하는데 이 아무 증거나 가지고 들어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증거로서의 능력,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격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면 증거로서의 자격 요건이 탈락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만 일단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수사편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한번 알고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좋거든요. 자, 아직 느낌이 좀 와닿지 않는다 하면 제가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나 교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가지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격은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1차 시험이 필기죠. 2차 시험이 체력이잖아요. 3차 시험이 면접 아닙니까? 이걸 다 통과해야만 뭐 교정연수원이라든가 또는 중앙경찰학교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도 법정에 가지고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이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자격이 없고요. 그러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때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백을 했다면 이 자백은 내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한 자백일 때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해 들은 증거는 왜 전해 들으면 뭔가 실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증거로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전해 들은 증거지만 증거로 쓸 수 있는 311조부터 우리 소송법 3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기본 이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법정에 가지고 들어가서 조사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자격 요건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어야만 자격 요건을 갖춘다. 만약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이거는 증거로 쓸 자격 요건 탈락이다. 이것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입문 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수성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편이 진행될 때 그리고 첫 주차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짧게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문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 이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